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공간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이제 공간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 또는 평면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벡터를 갖다 정의를 내리고 그다음에 연산도 공부하고 위치 관계도 공부하면서 이제 핵심적으로 결론 지었던 내용이 뭐냐면 어느 두 개의 벡터가 평행이면 실수배다. 자, A 벡터하고 B 벡터가 이렇게 평행하다. 그러면 이 B 벡터라는 것은 K 곱하기 A 벡터라는 형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K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적당한 실수가 있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역시 실수배이면 평행이다. 이 평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 A점, B점, C점,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이다. 그럼 이제 A점, B점, C점 이렇게 놔주시고 이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위치 벡터화 시켰을 때 원점, 자, 너는 스몰 A 벡터야. 자, 여기는 B 벡터야. 여기는 C 벡터야.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할까요? 이거 좀 헷갈리니까 이걸 AB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AB. 여기를 제가 AB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이 그림하고 매칭이 잘 되겠죠? AB 그 다음에 AC 이렇게. 여기도 AB, AC 벡터는 K 곱하기 뭐 AB.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위치 벡터화 시켰을 때 이 A점, B점, C점이 동일선상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요 그림을 식으로 정리하는 게 뭐였다? 자, 이제 많이 했죠, 그죠? 얘는 C 벡터는 K B 벡터 1-K A 벡터. 자, A 벡터와 B 벡터의 합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벡터를 위치 벡터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 그때 개수의 합이 얼마다? 1이다. 이거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적을 공부하시면서 또 뭘 공부하셨냐면은 어떤 A 벡터라는 녀석과 B 벡터가 자, 수직이다. 이런 위치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0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평행이면 실수배, 그 다음에 수직이면 내적이 0. 요것이 이제 어떤 점들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였다. 자, 이 내용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결정을 지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직선이라는 것은요, 편안하게 그냥 점 두 개 딱 주어지면 그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유일하게 결정이 되죠. 그거 말고도요, 또 뭐가 있었냐면 1학년 과정에 보시게 되면 그 점과 좌표 그다음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기울기와 점이 주어져도 직선은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특이했던 게 이제 x절편, y절편이 주어지면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나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 직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는 이런 경우에 두 번째로 두 점이 주어지는 뭐 이런 대표적인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점이 주어지고 기울기가 얼마다. 자,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좌표 평면상에서 우리가 이제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각도로 이게 돌아가 있는지 그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평면상에서 어떤 위치 벡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D 벡터라고 한번 불러줄게요. 자, A라는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점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 D라고 하는 이 벡터와 나란한 직선이 아마 있을 겁니다. 뭐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정도. 예. 이 직선이 이 벡터를 가지고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 녀석을 제가 잠시 A 벡터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죠.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점들의 모임입니다. 점들의 모임. 점들. 점점점점이 모이는데요. 우리가 요 X표 친 요 점들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든 모든 점들은 그래요. 여기를 P점으로 제가 잡아서 AP 벡터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이 AP 벡터는 D 벡터와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A점을 지나가면서 D 벡터와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죠. 그죠? 요 조건 A점을 지나가고 D 벡터와 나란합니다. 라는 요 조건을 만족하는 요 직선이라면 그 직선상의 어느 점을 잡던 항상 성립하는 규칙이 뭐냐? 그러면 AP 벡터와 요 D 벡터가 나란하다. 또 AP 벡터를 내가 이제 아무데나 툭 찍었는데 나란하더라 이거죠? 그럼 그게 어디 있는 거냐? 여기 직선 선상에 있는 것이다. 자, 얘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직선의 이름을 제가 L이라고 붙여요. L. 자, P가 잘 들으세요. L 위의 점입니다. 요 얘기는 곧 AP 벡터는 평행 D 벡터입니다. 라는 얘기와 자, 이렇게 되면 요거 되겠죠. 그죠? 평행이면 위에 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 동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P가 L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설명을 잘 보세요. 설명을 식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행이면 또 외운 거 있죠? 평행이면 실수배. 아, 그러니까 AP 벡터는 어떤 임의의 실수 K 곱하기 D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때 얘를 갖다 우리가 위치 벡터로 전환을 시켜주게 되면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는 K 곱하기 D 벡터. 그래서 OP 벡터라는 녀석은 자, 이게 A 벡터죠. 더하기 K 곱하기 D 벡터. P점은요.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이에요. 임의의 점. 임의의 점이란 말은 누구든 다 된다는 뜻이잖아요. A 벡터에다가 자, D 벡터를 더하는데 적당한 실수를 정해서 이제 더해주는 겁니다. 이게 실수입니다. K가 실수이기 때문에 이 무수히 많은 실수를 내가 다 집어넣어서
성이 뭡니까? 그러면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어떤 직선이 딱 정해지면 그 직선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그렇죠. 항상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정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H벡터가 하나 있는데요. H벡터가 딱 정해지고 A점이 정해지고 조건 H벡터와 그 다음에 수직인 관계를 만족해야 돼. 이 조건이 주어진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임의의 점들은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 직선 L이라고 제가 이름 붙입니다. 다시 한번 자취 문제를 가지고 제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가 직선 L 위의 임의의 점이다. 이 이야기는 P점이 여기 있던 어디 있던 간에 AP 벡터는 수직 H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직이면 뭐라고요? 네, 이것도 거짓말 조금 보태면 100번 했는데 내적이 0이다. 자, 이게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AP 벡터 더트 H 벡터는 0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항상 벡터를 따질 때 위치 벡터화 시키죠. 위치 벡터. 뭐 H 벡터는 지금 시점을 제가 원점으로 잡았으니까 이건 자체적으로 위치 벡터가 됩니다만 AP는 아니잖아요. 그죠? P가 여기 있던 왔다리 갔다리 옆으로 움직입니다. 괜찮아요. 항상 내적은 0이 돼야 됩니다. 자,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더트 H 벡터는 0이다. 그럼 요거는 이제 X 벡터 써주시면 되고 A 벡터 더트 H 벡터 너는 0이다. 자, 이 녀석이 바로 뭐냐? 아, 요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저처럼 유도를 하세요. 자, 벡터에 관한 자취 문제 또는 이제 도형을 다루려면 요 패턴으로 모든 걸 유도해서 끌고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 패턴으로. 위에 있어 수직이야 내적이 0이야 이런 식으로. 네가 위에 있어? 그러면 수직이 되겠네? 당연히 그럼 내적이 0인데 이렇게 해서 등식화시키는 어떤 조건, 상황 설명을 등식화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 조건이 이제 여러분이 활용해야 될 조건이고요. 핵심은 평행이면 실수배, 그 다음에 수직이면 내적이 0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의 그 형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 내용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떤 벡터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공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공간에서도 그대로. 사실 여러분이 이제 그 평면 위에서 뭘 이렇게 그려 나가다가 갑자기 공간이 탁 넘어가게 되면 입체가 돼야 되니까 좀 어렵잖아요. 다루기 힘들고. 근데 제가 이걸 평면이 아니라 공간상에서 예를 들어 제 축을 하나 더 이렇게 딱 잡습니다. 이렇게 딱 축이. 이게 X축, Y축, Z축. 공간 돼버렸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벡터의 장점이 뭐냐? 얘가 지금 평면이건 공간이건 상관없다. 항상 똑같은 식으로 설명됩니다. 다만 평면이면 얘가 이제 뭐 X1, Y1 이래야 되겠죠. 공간이면 얘가 X1, Y1, Z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벡터로 설명할 때는 너 공간 벡터야, 너 평면 벡터야 똑같습니다. 벡터의 장점 중에 하나죠. 평면, 공간 4차원, 5차원 상관없이 같은 모양으로 다뤄줄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좌표를 도입해가지고 하게 되다 보면 얘보단 얘가 복잡하죠. 문자가 하나 더 많으니까 차원이 하나 더 올라가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될 텐데 더 복잡해지겠죠?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이놈의 자식은 똑같더라 이거지. 아, 그의 벡터라는 것이 좋은 장점이 뭐냐? 공간을 다룰 때 이 좌표보다는 분명히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지금 벡터로 설명하는 걸 공부하셨고요. 그럼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상의 직선의 방정식 뭐 y는 mx 더하기 n 이런 거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공간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좌표의 형식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유형, 자, x 벡터는 a 벡터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다가 k d 벡터. 자, 이거 뭐라 그랬죠? 예?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설명 한번 해봅시다. 자, x 벡터는 a 벡터 플러스 k d 벡터. 이거 딱 보는 순간에
A 벡터의 종점을 지나가며 D 벡터와 나란한 자, A 벡터의 종점을 지나가며 D 벡터와 나란한 직선. 그죠?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가 누구다? X 벡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부터 좌표의 형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공간이라면 X 벡터는 이제 위치 벡터로 설명할 때 X, Y, Z 뭐 이런 식으로 이제 X 좌표, Y 좌표 Z 모르니까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A 벡터는 고정되어 있는 한 점이니까 제가 X1이라고 볼게요. Y1, Z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D 벡터는요. L, M, N이라고.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아는 거고요. 얘는 이제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K가 이제 1이냐, 2냐, 3이냐, 루트 2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자, 벡터의 상등의 원리에 의하면 X, Y, Z. 지금 벡터를 성분 표시를 다 한 겁니다. X1, Y1, Z1 플러스 K, L, M, N 이렇게요. 그러면 곱해가지고 이제 X1하고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제 X1 플러스 KL, Y1 플러스 KM, Z1 플러스 KN. 저기까지 다 됐죠? 그러니까 X라는 녀석은 X1 플러스 KL, Y라는 녀석은 Y1 플러스 K, 자, 요거는 M, Z라는 녀석은 Z1 플러스 KN. 이렇게 이제 묶어서 쓸 수가 있는데, 요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불러줘요. K라는 녀석을 중간에 이제 매개변수로 해가지고, X, Y, Z를 다 동시에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K 값이 정해지면, 자, 요 녀석이 정해지면 그러면 X, Y, Z가 모두 정해진다. 그래서 X와 K, Y와 K, Z와 K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걸 매개변수라고 불러요. 매개변수. 그래서 이 방정식의 형태를 우리가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하고, 요 매개변수를 여러분이 소거시켜 버리면, 없애버리면, 예, 그러면 이제 X, Y, Z에 대한 직접적인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넘기고 L로 나눠요. 물론 이제 L이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 나누는 건데요. X 빼기 X1 나누기 L 하면 이게 K가 되죠. 그죠? 또 요거 넘기고 나눠요. Y 빼기 Y1 나누기 M 해도 똑같이 K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례식의 형태로 Z 빼기 Z1 나누기 N 하게 되면 는 K가 됩니다. K는 생략하시고 요렇게 이제 K를 없앤 상태를 우리가 뭐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죠. 자, 요건 여러분 형식을 잘 외우셔야 되는데, 요 엘레멘이 뭐냐면 방향 벡터의 성분이에요. X1, Y1, Z1은 지나가는 어떤 벡터의 종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 벡터가 주어지고 종점의 그 지나가는 점의 좌표가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써주시면 여러분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 게 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단계를 쭉 거쳐서 와야 되는데, 자, 처음에는 요거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는 점프 딱 보면 바로 가야죠. 매번 이거 다 쓰고 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점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외워놓고 써도 괜찮고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럼 이게 평면이면 어떻게 될까요? 평면이면 X 벡터를 모르니까 그냥 XY 그러세요. XY. A 벡터는 X1, Y1 그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 벡터는 LM 그러시면 됩니다. LM. 여기다가 이렇게. 그럼 뭐 뻔하죠, 그죠? X, Y는 X1 플러스 Y1 플러스 K 곱하기 LM.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X라는 녀석이 X1 플러스 K, L. Y라는 녀석이 Y1 플러스 K, 뭐 M. 똑같이 넘겨서 나눠주게 되면 X 빼기 X1 나누기 L는 Y 빼기 Y1 나누기 M. 근데 이게 이렇게 올리고 얘를 갖다 넘겨주게 되면 Y는 뭐가 됩니까? Y는 L분의 M
바로 치고 x 빼기 x1 플러스 y1. 요건 많이 보던 거죠. 기울기가 L분의 m이고 지나가는 점이 x1, y1.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형태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벡터 방정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벡터 방정식이 하나가 딱 주어지면 이게 벡터 방정식. 그거를 K를 매개 변수로 하는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뭐예요? 네. 공간상에서 직선의 방정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평면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서 비례식의 형태. 잘 기억하세요. 예. 는으로 연결되는 비례식의 형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는 뭐다? 비례식의 형태이다. 자,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 핵심은 이제 방향 벡터와 지나가는 점 이 두 개를 찾으면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얼마든지 세워줄 수가 있다. 그리고 좌표계, 즉 위치 벡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다뤄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예제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예제 문제 1-1번 문제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4, 마이너스 2, 6을 지나가고 u 벡터 마이너스 2, 1, 3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볼 것도 없어요. 요거는 그냥 바로 자 x 빼기 지나가는 점 누구 그러면 4죠. 그죠? 그 다음에 분모 누구 그러면 방향 벡터의 성분 갖다 씁니다. 마이너스 2. 그 다음 는 자 y 빼기 2. 자 방향 벡터 1. 자 z 요 녀석 마이너스 6. 자 방향 벡터의 성분 3. 바로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로 A점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그 다음 B점 3, 마이너스 5, 6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A, B 벡터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방향 벡터가 될 텐데 A, B 벡터는 이제 B 빼기 A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B 빼기 A를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6 빼기 1이니까 7. 지나가는 점은 A든 B든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여러분이 편한 거 쓰시면 되니까. 자, x 마이너스 2는 y 마이너스 1는 z 마이너스 1. 자, 이게 이제 분자가 돼야 되고요. 분모에는 얘가 그냥 차례차례 들어가면 되죠. 1, 마이너스 4, 7. 자, 이게 내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돼버렸다. 자, 이래서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형태를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뭐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차례차례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제가 한 문제만 풀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44번 문제는 직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직선 위의 점 중에서 A라는 점에서 거리가 최소인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이 직선이 뭐 방향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A라는 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사실은 이게 가장 가까운 점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제일 가까운 점이죠. 삐딱하게 거버리면 이거는 좀 길이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점을 찾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순서를 하나 제시를 했으니까 순서를 따라가면서 요걸 찾을 거예요. 여기를 H점이라고 해요. 맨 처음에 1번이 뭐냐 하면 2분의 x 플러스 얘를 갖다가 뭐라고 놓자? t라고 놓자. t.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 유도에 갈 때 매개 변수가 있었죠. 요렇게. 요 녀석을 지금 이렇게 딱 가려놓은 건데 살리자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직선상에 있는 점을 설명하고자 할 때는 x, y, z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문자 3개 쓰지 말란 얘기예요. 직선 위에 있는 점, 뭐 어떤 점이든 몰라요. 어떤 점이든지 간에 그걸 설명할 때는 x, y, z 이 무식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개 변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즉 2분의 x 플러스 1을 너를 t라고 두면 하면 당연히 얘도 t가 되고 다 t가 되는 거니까 x라는 녀석이 뭐가 됩니까? 그럼 2t-1 그죠?
그럼 y라는 녀석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는 t니까요. 자, 계산해 보세요. y는 뭐가 됩니까? 3t 더하기 2. z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뭐냐 하면 매개 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상에 있는 점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을 알면 얘를 매개 변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점을 잡아주게 되면 뭐 1차식의 형태가 되니까 좀 늘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변수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 t 하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2t 마이너스 1, 3t 플러스 2, 마이너스 t라고 둘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문제가 뭐냐면 AP 길이의 제곱을 최소로 하도록 하는 t의 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제 사실 1학년 때 배웠던 뭐 거리 개념 뭐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점하고요. 요 A점 요 5,3,1 있잖아요. 그죠? 5,3,1 요게 있는데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의 거리를 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AP의 길이의 제곱은 이제 루트는 사라지겠죠.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야 돼요. 그러면 2t-6의 전체 제곱.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됩니다. 그럼 3t-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데 루트는 이제 제곱되면 사라졌고요. 사라지고 나니까 이 몇 차식이 됩니까? 이게 t에 대한 2차식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2차식을 완전 제곱의 형태로 바꿔주기만 하면 최소값이 얼마, t가 얼마일 때 최소값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전개합니다. 4t 제곱 마이너스 24t 맞나요? 플러스 36 플러스 자 9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아우 길다. 자, 정리. 4t 제곱 9t 제곱 t 제곱 14t 제곱 계산합시다. 자, 24t, 6t, 30t, 마이너스 30t에다가 2t니까 마이너스 28t. 아, 느낌이 좋네요. 14, 28. 그죠? 자, 36, 1, 1. 그럼 38. 이렇게 되나요? 오케이. 이건 14로 묶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14. 네, 14로 묶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로 만들어 놓고 여기가 24가 됩니까? 38이니까 이렇게 맞나요? 예, 그럼 t가 1일 때 24라는 길이가 나오네요. AP의 제곱의 길이가. 그래서 크거나 같다 24. 예. AP의 길이의 제곱의 최소가 되도록 하는 t 값은 얼마입니까? 얼마일 때 t가 1일 때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았으면 됐습니다. 자, t가 1일 때면 이 P점이요. 사실은 요 거리 요게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거리가 가장 짧아지는 점이 요 점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사실은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요 T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이제 H가 되는 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P가 움직이다가 H에 도착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H점의 좌표는 요 P점 좌표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점 좌표는 1 대입하시게 되면 2,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자,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 수직 관계를 이용하시게 되면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할 수가 있긴 한데, 자, 수직이면 뭐라고요? 내적이요. 바로 나와요. 그죠? 수직이면 내적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아, 이 직선상에 있는 요 P점과 A점을 연결했을 때 지금은 요 수직 아니죠. 수직이 될 때가 딱 한 번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P점과 A점을 연결한 요 AP 벡터를 잡았을 때 그 벡터가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있다 그랬죠. 직선과 나란한 방향 벡터가 있는데 방향 벡터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직선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2, 3, 자,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 마이너스 z 였습니까? 요걸 갖다 우리가 마이너스 1분의 z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요 z, x, y는요 개수가 1이 돼야 돼요. 그래야 밑에 있는 게 무슨 벡터가 되는 거다? 방향 벡터의 성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2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자, 조심해야 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요것이 무슨 벡터? 방향 벡터.
그 다음에 AP 벡터를 우리가 하나 잡아주는데 P점은 임의의 점이니까 그냥 이렇게 매개변수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AP 벡터는 그죠? 여기서 여기를 빼시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자 2t-6 컴마 그 다음에 3t-1 컴마 그 다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요 벡터하고 요 벡터가 뭐가 되는 순간? 수직이 되는 순간. 수직이면 내적이 뭐가 되는 순간? 빵이 되는 순간. 공간인데 내적은 어떻게 구하나요? 자, 끼리 곱해가지고 다 더합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내적 구하는 방법,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 곱해주고 다 더한다. 근데 그 값이 뭐가 돼야 되느냐? 0이 돼야 된다. 자, 곱하기 들어갑니다. 곱하기 AP 벡터 더트 D 벡터. 자, 곱하기 하면 4t 마이너스 12 곱하기 하면 9t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곱하기 하면 t 플러스 1 됐죠? 자, 4t, 9t, t 얼마야? 14t 12, 3, 15 1이니까 마이너스 14 이게 0이 돼야 된다고라. 그럼 t가 1 됐죠? 그죠? 똑같은 답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제곱으로 정리하는 거는 좀 형이학적인 방법이고요. 이건 이제 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수직 딱 보였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안 떠올랐다. 아, 그럼 아직까지 내가 이 벡터라는 것에 대한 감이 좀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게 딱 보이자마자 아, 감수 내적인데 저거는 내적이 0이라는 그런 식을 내가 도입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벡터를 잡을 때 누구를 시점, 누구를 종점 잡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끌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벡터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러워져야 난이도가 있는 좀 약간 고난도의 문제들도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생각 못 해가지고 뻑뻑하게 있으면은 사실은 벡터 공부하기 힘들어지니까 기초적인 연습을 충분히 해 주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직선과 직선이 뭐 공간상에 떨어져 있다, 꼬인 위치에 있다, 각이 몇 도냐,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교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등등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